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텍스트 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텍스트 분석을 조금 더 심화해서 그 텍스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주제들, 우리 터픽이라고 얘기하죠. 터픽이라고 부르는 주제들을 어떻게 찾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문장 내에서 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토픽을 안다는 거는 그 텍스트 분석의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우리 TF, IDF 같은 것을 통해서 그 텍스트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즉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키워드뿐만 아니라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토픽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토픽 모델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실 뭐 토픽 모델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기본적인,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방법하고 최근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 LSA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Latent Semantic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 어, 잠재 의미 분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글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LSA는 또 다른 말로는 LSI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 LSI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Latent Semantic Indexing이라고 되어 있죠. LSI. LSI하고 LSA는 뭐 같은 것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SVD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SVD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수학이나 통계학을 원래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분야라면 처음 듣는 용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 차별화되는 그 뭐 사실 여러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차별화하는 그런 어떤 성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그 개념적으로도 어렵고 수학적으로도 조금 복잡한데 이 수업에서는 뭐 너무 상세한 얘기보다는 좀 상식적인 또 직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로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게 책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타이틀. 예. 여기에 뭐 1번 더 니티스트 리틀 뭐 가이드 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인베스팅 for dummies 세 번째 책 그다음 네 번째 책 다섯 번째 책 여섯 번째 책 일곱 번째 책 여덟 번째 책 아홉 번째 책까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책의 제목이고요. 이 책의 제목을 가지고 이 책들을 유사한 어떤 주제를 다루는 책의 그 집단으로 이렇게 좀 묶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홉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아홉 권의 책이 다루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유사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책의 제목들만 이렇게 묶어주려고 하는 거고요. 어, 뭐 대충 보기에도 스탁 마켓, 뭐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인베스팅, 투자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또 내려오시면 밸류 인베스팅, 뭐 투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있고, 예, 그런 얘기들이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여기 나온 9권의 책은 뭔가 투자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이 투자라는 것도 사실은 뭐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투자도 있고, 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뭐 무슨 뭐 가상화폐 투자, 뭐 여러 가지 투자 항목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그 주제를 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요걸 이렇게 어, 분석해가지고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의 집단을 이렇게 묶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요 책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 분석을 하려면 특히 이제 이런 토픽 모델링을 하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 DTM 또는 TDM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밑줄 그어진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의미를 가진 주요 단어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도출을 해낸 거고요. 그래서 요 단어들, 예서 가이드란 단어는 1번 책에 한 번 나왔고, 또 6번 책에도 가이드란 단어가 한 번 나왔죠.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는 단어는 1번 책에 한 번 나왔고요. 그다음 6번 책에 한 번 나왔죠. 여기 T1이란 것은 타이틀 1, 그죠? 타이틀을 얘기하는 거죠. 예, 타이틀 얘기하기 때문에 책의 이름은 번호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책이 있고요. 예,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식의 DTM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단어들이죠. 각각의 단어들이고 주요 단어들. 각 책에서 이게 이제 타이틀이 사실 이제 다큐먼트죠. 다큐먼트고 여기 텀이 될 텐데 요 다큐먼트를 텀 형태로 이제 여기 표시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란 단어는 앞에 돌아가 보시면 3번 책에 한번 북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4번 책에도 북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2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거는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란 단어는 어, 1번 책, 2번 책 이런 데는 한 번도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빈칸을 둡니다. 빈칸을 두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0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 행렬 형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 지금 보시면 여기 0 빈칸들은 0으로 처리를 해줬고요. 1의 값이 있으면 1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1로 이렇게 처리하고 또 빈칸이 있으면 0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2 같은 거는 여기 이제 2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보면 뭐 말하자면 이런 식의 행렬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렬 형태로. 그래서 말하자면 큰 하나의 행렬이 있는 거고요.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어떤 차원, 즉 여러 개의 공통적인 주제를 가진 책 제목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SVD라는 과정을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하나의 행렬을 SVD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밑에 보시는 요 세 개의 행렬로 바꿔주는 겁니다. 세 개의 행렬로. 지금 행렬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말하자면 이렇게 세 개의 어떤 요소들로 분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SVD가 이제 디컴포지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분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행렬 하나를 세 개 행렬로 작은 행렬로 분해하는 수학적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이제 잠재적인 의미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하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어떤 행렬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렬, 세 번째 행렬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행렬은
여기 이제 요 단어들, 이 텀 있잖아요. 북 뭐 이런 단어들에 대한 주제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게 토픽 1이 되는 거고요. 이게 2가 되고 3가 되는 겁니다. 이 북이란 단어는 토픽 1에 대해서는 0.15의 어떤 소속 값을 가지고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0.27, 그다음에 3에 대해서는 0.04의 어떤 소속 값을 가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런 부호의 차이 또는 이제 값의 차이를 가지고 그 각각의 단어가 어느 토픽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호적인 측면에서 북 같은 경우는 두 개에서는 양수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음수가 되죠. 네거티브. 그래서 이 네거티브인 값들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 같은 단어는 토픽 2에 이제 소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북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 토픽 2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는 토픽 뭐 1이고 토픽 3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은 토픽 2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토픽 3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근데 뭐 이게 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뭐 별로 이렇게 값이 크지 않죠. 이게 값들이 딴 거에 비해서 좀 값들이 좀 작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 좀 어렵고요. 더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더미스 북하고 같이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들이 어느 컨셉에, 어느 토픽에 해당되는지를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마지막 행렬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각각의 타이틀, 우리 이제 여기 T1, T2가 이제 책 제목 번호였죠. 예, T1, 타이틀 1, 타이틀 2 이렇게 돼 있고 요 각각의 타이틀들이 어느 컨셉에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토픽 번호가 되는 겁니다. 토픽 1, 토픽 2, 토픽 3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 1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호를 보시면 얘만 양수고 얘는 네거티브죠. 이게 포지티브고 네거티브고. 그러면 T1 같은 경우는 컨셉 1, 토픽 1에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T1이 토픽 1에 할당이 된 거죠. 그다음 T2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네거티브니까 T2는 두 번째 토픽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책은 이제 그 1번만 양수고 2번, 3번 토픽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니까 요거는 이제 T3는 이 1번 토픽에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그 텍스트, 그 타이틀을 우리가 이제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한 단어들도 이 토픽에다가 배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T1, 토픽 1에 해당되는 게 T1이란 책하고 T3란 책.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요 책하고 요 책은 요거는 이제 토픽 1에 배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토픽 2로 가시면 T4, T5, T2, 뭐 T8 그렇게 토픽 2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2번, 4번, 5번, 8번 요 책들은 토픽 2에 이제 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 나머지 책들은 이제 토픽 3에 해당되는 거죠. 예. 아마 9번하고 빠진 게 6번인가요? 예. 9번, 6번 이렇게 7번도 빠졌나요? 7번도 그러면 여기다 해당되겠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7번하고 9번 있고 T6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따로 이제 사실은 그룹핑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아마 T6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토픽 3에 배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토픽 3에 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그렇게 배정을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T6 같은 경우는 토픽 3에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해서 토픽 3개로 이제 그 텍스트북들을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스탁마켓. 그러니까 이 두 권의 책은 이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그런 토픽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픽 1은 스탁마켓과 관련된 책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픽 2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T2, T4, T5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면 인베스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토픽 3 같은 경우는 뭘 다루고 있을까요? 어, 리얼 에스테이트를 다루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동산 관련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직관적으로 몇 개 이제 그 세 개 정도의 그 토픽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하나의 행렬을 이 세 개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SVD라는 어떤 수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SVD를 만드는 그 이용하는 과정은 사실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제가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말씀드린 세 개의 행렬로 나오게 되고 그 세 개 행렬 나올 때 양쪽에 그 끝에 있는 두 개의 행렬은 각각 텀과 다큐먼트를 토픽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요 가운데 행렬 있지 않습니까? 요 가운데 행렬은 우리가 이제 보통 주성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principal component 여기는 이제 요 값들 지금 보시면 대각선에 이런 값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대각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대각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다른 토픽들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핵심 요인들을 여기서 뽑아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3 곱하기 3 네, 행도 3개, 열도 3개인 그런 형태의 매트릭스죠. 행렬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3개의 토픽으로 구성된 주제를 가지는 그런 모형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책들을 4개의 주제로 분류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매트릭스 더 커지겠죠. 이렇게 더 커져서 4 곱하기 4 형태의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주제 숫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제를 3개로 하겠다 그러면 이 주성분이 요 3 by 3 형태로 나오도록 하고 아니면 4 by 4로 하면 4개 주제로 하는 거고요. 5 by 5가 되면 5개 주제로 구성되는 그런 분석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수학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VD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면 LSA에서 SVD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 행렬을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보시면 요게 이제 하나의 행렬입니다. 요게 하나의 행렬이고 요게 뭐냐면 앞에 돌아가시면 여기 있는 요 행렬 있잖아요. 잠시만요. 예. 요 행렬이 요 지금 말씀드린 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예, 위에는 요 행렬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행렬을 세 개의 행렬로 쪼개준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밑에 보시는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세 개 행렬로 나눠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옆에 있는 거는 약간 또 변형한 행렬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보시면 U 시그마 V의 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행렬은
여기 이제 요 대각선에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의 값을 가지는 이런 대각행렬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떤 이런 데이터, 이런 행렬이 있으면 아까 말씀 이런 그 행렬이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주제의 어떤 요 행렬을 주제의 숫자대로 이제 나눠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주제를 세 개로 뽑고 싶다. 그러면 3x3의 그 가운데 행렬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주제를 4개로 하고 싶다 그러면 4x4 4개로 돼 있는 주제의 그 가운데 행렬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게 3개나 4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의 대각 행렬을 가지는 가운데 행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제를 3개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행렬 중에서 이쪽 부분을 다 잘라내고 요 위에는 요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죠. 요 부분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SVD에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절단된 SVD라고 해서 Truncated SVD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Cated SVD라는 그 수학적인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축약된 그런 이제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가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이쪽 행렬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3개만 남기고 토픽 3개만 남기고 다 잘라주고요. 여기도 토픽 3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3개의 토픽을 가지고 3개의 토픽을 가지는 그런 이제 행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3개의 토픽을 가지는 그런 행렬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수학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여기서 참 여기 이제 K라고 된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주제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x3가 되면 이 K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행렬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서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해가지고 일부분만 사용하겠다. 여기 이제 말씀드린 truncated SVD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SVD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가지고 LSA를 통해서 어떻게 주제를 도출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큐먼트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요 3개의 다큐먼트가 있는데 시카고 초콜릿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사실 다큐멘터라기보다도 그냥 문장인데 뭐 문장이나 단어 하나도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 텍스트 분석에서는 문장이든 단어든 간에 하나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 내용들은 우리 하나의 다큐멘터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카고 초콜릿 레트로 캔디 뭐 어쩌고 돼 있는 그런 다큐멘터 1이 있고요. 다큐멘트 2는 초콜릿 스윗 앤 캔디스 뭐 어쩌고 돼 있는 그런 이제 돼 있습니다. 그다음 D3는 레트로 스윗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 이제 다큐멘트를 말씀드린 것처럼 LSA를 통해서 토픽을 찾아내려면 일단 TDM, DTM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다큐멘트 1, 2, 3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텀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주요 단어들. 그래서 시카고 같은 경우는 D1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D3에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D1하고 D3는 1로 해주고, D2는 이제 0으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초콜릿도 1번, 2번, 다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1로 이렇게 카운팅 해주면 되고요. 레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문서에는 나와 있고 3번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2번은 이제 0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런 행렬 지금 보시는 여기 이제 행렬이 되는 거죠. 하나의 행렬 형태로 우리가 뭐 DTM, TDM이라는 것도 다큐멘터 매트릭스잖아요. 행렬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행렬을 세 개의 행렬로 나눠서 사실 이게
따로 돼 있지만 이 곱하기 형태로 행렬의 세 개 행렬의 곱으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앞에서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아이고, 여기도 다 이제 곱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곱셈으로 세 개 행렬이 곱셈으로 돼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U2, sigma2, 그다음에 V2가 말씀드린 그런 이제 곱셈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세 개 행렬로 쪼개진 거죠. 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텀에 시카고, 초콜릿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 여기 이제 컨셉이라는 게 뭐 말하자면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1, 토픽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카고는 컨셉 1에 마이너스 0.318, 컨셉 2는 0.424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뭐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요 값이 큰 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대값으로 보면 0.318보다 0.414가 크니까 얘가 시카고 같은 경우는 컨셉 2에 해당되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컨셉 1에 해당되고, 그죠? 그다음에 레트로는 컨셉 2, 또 밑에 가서 러브 같은 경우는 컨셉 1. 뭐 여기도 아마 이렇게 그 큰 값을 가진 쪽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그마 2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3.562 이렇게 이 대각선 방향으로만 어떤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값을 가지는데 2x2니까 결국 토픽을 이제 두 개로 뽑은 거죠. 토픽 1과 2로 뽑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3.562, 1.966 이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싱귤러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싱귤러 밸류. 예. 앞에서 제가 지금 하는 과정을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싱귤러 밸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특이값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특이값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이값을 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행렬은 이제 V2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이 각각의 다큐멘트가 어느 토픽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아마 요 D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여기 그 컨셉 2에 해당되고 나머지 두 권의 책은 컨셉 1에 해당된다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호의 어떤 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D1하고 D2, D3 요 다큐멘트 1하고 3는 하나의 컨셉으로 잡힌 거고요. 토픽으로. D2는 좀 다른 컨셉으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문장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 문장에 대해서 어떤 뭐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다가 내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 검색어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다큐멘트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캔디와 관련된 검색을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캔디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눌렀을 때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게 이제 그 세 개 문서 중에서 어떤 문서가 가장 가까운지 요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라는 단어를 보시면 세 개 문서에 다 시카고가 들어있긴 하죠. 아니네요. 두 개. D1하고 D3가 있으니까 아마 D1이나 D3 중에 하나가 시카고라는 검색어에 유사한 그런 이제 문서로 이제 뽑히게 될 거고요. D2는 아무래도 가장 아니겠죠. 예, D2는 시카고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으니까. 일단 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캔디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거는 여기 두 번째 문장에만 캔디가 들어있죠.
아니네요. 1번에 들어있나요? 예, 1번에 들어있네요. 그럼 캔디는 1번하고 2번이니까 1번이나 2번 문서 중에 하나가 이 캔디라는 검색어에 가장 유사한 답변으로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지난번에 그 보신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옆에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값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시카고하고 D1, 다큐멘트 1, 다큐멘트 2, 다큐멘트 3의 유사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유사한 거는 요 값이 가장 큰 예, 요 D1이 이제 가장 유사한 문서가 되고 시카고라는 검색어에 다음으로 유사한 거는 이제 D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카고라는 단어는 당연히 뭐 D1하고 D3에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유사한 것을 뽑힐 텐데 그 중에서도 D1이 더 어, 유사한 검색 결과이고 그 다음으로 유사한 검색 결과 D3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순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디 같은 경우는 D2가 이제 가장 가까워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 분석 결과에서도 가장 큰 값을 가지는 D2가 가장 유사한 문서로 뽑혔고요. 그 다음에 D3, D1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D3나 D1이 이렇게 그 D3가 먼저 검색 엔진에 나오고 D1이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스위시란 단어가 여기 지금 스위시란 단어가 여기 캔디랑 같이 사용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위스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문서 1번하고 3번은 다 캔디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스위시란 단어가 말하자면 그 캔디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같은 이제 컨셉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D1은 스위스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D3는 스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캔디란 검색을 했을 때 D1보다는 D3가 보다 더 유사한 그런 이제 문서로 뽑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 데이터를 텍스트를 분해해 가지고 어떤 토픽별로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단어도 당연히 토픽별로 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럴 때 검색의 어떤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과정은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SVD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된다 그랬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런 TDM, DTM 매트릭스 하나를 세 개의 매트릭스의 곱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U 시그마 VT라고 하는 것으로 U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시그마가 여기에 해당되고 VT라고 되는 거.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전치 행렬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텀의 어떤 토픽을 찾는 데 사용되는 거고요. 이쪽은 다큐먼트에 토픽을 찾는 데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검색어하고 어떤 특정 문서와 유사도는 우리가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고, 코사인 유사도는 이런 수식을 통해서 계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텍스트 마이닝 뭐 기초할 때 TF IDF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제 토픽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LSA라고 하는 것은 이제 Latent Semantic Analysis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토픽을 찾는 겁니다. 어떤 문서 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제들을 수학적인 프로세스, 지금 보시는 그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SVD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잠재되어 있는 주제들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뭐 책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 가지고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다큐먼트 또는 같은 주제에 해당되는 텀들을 찾아서 그룹핑 해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제 토픽 1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토픽 2에 해당되고 여기가 토픽 3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텀에 대한 그 분석을 통해서 요 토픽 3는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고 토픽 2는 이제 그 인베스팅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다음에 토픽 1은 이제 스탁 마켓에 관련된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그 그룹핑을 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어떤 행렬 세 개 곱으로 여기 이제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텀과 다큐먼트를 그룹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에 그런 이제 유사도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토픽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유사도 검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더 그 유사도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그 토픽 모델링에 대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LSA라는 방법은 어, 최근에 이제 사실은 토픽 모델링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음 강의에서 보실 LDA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LDA 방법에 비해서 이 LSA라는 방법은 그 이전에 LDA가 많이 쓰이기 전에 많이 사용되던 그런 방법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LSA는 많이 쓰질 않습니다. 대부분 LDA를 많이 쓰고 있고요. LSA의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그런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다큐먼트나 텀이 더 추가되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다큐먼트 텀이 더 추가되면 행렬 계산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그 세 개 행렬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롭게 다큐멘트들이 계속 추가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계산이 복잡해지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더 정확하게 토픽을 추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LDA라고 해서 레이턴트 디리클레 엘로케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또 분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LSA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LDA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DA는 LSA보다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아마 이 수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여러 그 텍스트 분석 그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이 토픽 모델링과 관련해서 LDA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는데도 LDA라는 방법이 중요하다. LDA의 어떤 장점은 뭐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확률의 개념을 이용합니다. 확률이란 거는 사실은 한번 계산하면 거기 뭐 한두 개 다큐멘트가 더 추가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죠. 확률이란 건 좀 평균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LSA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문제점들을 약간 보완한 거고 좀 더 정교한 그런 토픽 모델링 방법 중 하나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또 다른 이제 토픽 모델링 주제로 그 LDA라는 걸 좀 다룰 거고요. 뭐 최근에 이제 LDA를 더 변형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못지않게 LDA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뭐 이 행렬 계산하는 건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겠고 뭐 여러분들 수학을 배우러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토픽을 뽑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LDA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